주식 전망이나 분석을 할 때 차트를 통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식 분석 전문가들이 인터넷이나 TV에서 화려한 보조 지표를 띄워놓고 그럴듯하게 설명들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다 듣고 나면 하나만한 이야기이거나 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역시 쪽집게 정쟁이처럼 예측을 하거나 전지전능한 비법을 드리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효과적인 캔들과 거래량의 중요한 의미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주가 변동의 숨은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역량에 더해서 캔들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자기만의 무기를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성공 투자 가능성이 훨씬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에 선 차트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선 차트는 그날의 종가만 보여줄 뿐입니다. 장중에 벌어진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 다시 말해서 과정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숨겨진 기싸움의 심리를 읽어내야만 시장의 진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 전쟁의 결과만 설명하는 것이 선차트입니다. 화면에 빨간불이 켜지면 흥분해서 사고, 파란불이 켜지면 공포에 질려서 파는 감정적인 매매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캔들 차트는 이런 색깔의 유혹을 넘어서서 가격의 움직임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캔들 차트는 직관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캔들스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캔들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스틱은 무려 18세기 일본의 쌀 상인 혼마 무네이사가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스티븐 이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양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표준이 되었습니다. 캔들은 딱 네 가지 정보로 만들어집니다. 장이 열릴 때 가격인 시가, 그리고 끝날 때 종가, 그리고 장중 가장 높았던 고가,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가, 이렇게 해서 시, 고, 저, 종, 이 네 가지 뼈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차트 분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음봉과 양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힘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캔들의 두꺼운 부분인 몸통의 크기는 모멘텀, 즉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몸통이 길다면 한쪽으로 힘이 강하게 쏠렸다는 뜻이고, 반대로 몸통이 작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 몸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꼬리인데, 꼬리가 위로도 달리고 아래로 이렇게 달리는데, 윗꼬리는 가격 상승을 막아선 반발 매도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랫꼬리는 가격 하락을 방어한 반발 매수세를 얘기를 합니다. 꼬리가 길수록 강력한 가격 거부 신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캔들은 장대 캔들이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마루보조라고 하는데, 이 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캔들입니다. 시가부터 종가까지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그런 형태죠. 그래서 강력한 추세의 시작 또는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은 팽이형 캔들입니다. 이게 팽이형 캔들은 짧은 몸통과 위아래로 비슷한 길이의 꼬리가 달려서 마치 팽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캔들인데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균형 상태를 이룬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자체로는 방향성이 없지만 가격이 한참 오르거나 내린 후에 이러한 캔들이 등장하면
기존 추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그런 힌트가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향을 잃은 시장 형태를 나타냅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아서 몸통이 선처럼 보이는 캔들을 그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장중에 싸웠지만은 결국 그 승부가 없이 무승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도지 캔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 그 큰 추세가 그 변곡점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도지 캔들 중에서 그 아래 꼬리가 긴 그 T자 모양을 그 잠자리형 도지라고 합니다. 장중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 누군가 시작 그 가격까지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빠진 바닥권에서 출현을 하면은 이거는 상승으로 반전될 그 확률이 높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반대로 윗꼬리가 긴 그 비석형 도지는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나게 오르던 그 주가를 강한 매도세가 이렇게 진 눌러 가지고 제자리로 그 돌려놨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한참 그 상승하던 차트 꼭대기에서 이 캔들이 보인다면 차익을 실현하고 그 빠져나와야 될 때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단일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 위치입니다. 몸통이 짧고 아래 꼬리가 긴 그런 똑같은 캔들도 하락장 그 바닥에서 나오면 그 상승을 알리는 그 망치형이 되지만은 그 상승장 꼭대기에서 나오면 하락을 경고하는 그런 그 안 좋은 캔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캔들을 두 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오늘 캔들이 어제 캔들 몸통을 완전히 감싸버리는 것을 그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전날 그 흐름을 새로운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뒤엎었다는 것으로 추세 반전을 알리는 아주 실용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신호입니다. 장악형 그 패턴에는 상승 장악형 그리고 그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 하락 장악 그 상승 장악형의 경우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장악형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락장에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장악형이 나타나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장악형과 반대로 어제 큰 캔들 품에 오늘의 작은 캔들이 쏙 들어가는 모양, 이것을 이제 잉태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 어제까지 뜨거웠던 시장의 에너지가 오늘은 팍 식어버렸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존의 그 강한 추세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그 보여주는 현상이죠. 잉태형 그 캔들 패턴을 보겠습니다. 잉태형 캔들 패턴에 상승 잉태형하고 하락 잉태형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하락을 계속 지속하다가 이러한 그 잉태형 그 패턴이 나타나면 그 하락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다가 이러한 그 잉태형이 나타나면 상승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락 전환한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연속된 두 개의 캔들이 고점이나 저점을 자로 잰 듯 그 똑같이 맞추는 그런 그 패턴을 그 트위저 패턴이라고 합니다. 특정 가격대를 그 두 번이나 뚫으려다가 이제 실패했다는 건데 그 얘는 그 자리에 그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강력한 그 벽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캔들 3개가 모이면 그 패턴의 그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깊은 그 하락 후에 긴 음봉,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 작은 돛지, 그리고 강한 양봉이 그 연달아서 나오면 이거를 갖다 모닝 스타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세가 새로운 아침을 열었다는 아주 좋은 그런 반전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승장 끝자락에서 양봉, 도지, 음봉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이브닝 스타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패턴이 나오면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매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나고 그리고 그 매수세가 그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경고이기 때문이죠. 이 패턴을 확인하셨다면 지체 없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전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3일 연속 그 양봉이 나오는 거를 적산병,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흑산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잡은 방향으로 뚝심 있게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어설프게 반대로 배팅을 하면 위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양한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모양만 그 달달 외워가지고 투자를 하면 10중 8구 그 실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교과서적인 그 패턴도 얼마든지 그 속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모양보다 그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캔들이라는 그 나무를 보기 전에 그 차트라는 숲을 먼저 그 봐야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그 의미 있는 그 지지선이나 그 저항선이 어디인지 그 줄을 긋고 파악한 뒤에 그 핵심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캔들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캔들의 그 신뢰도를 진짜로 그 검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캔들이 그 가격의 그 결과라면 거래량은 그 가격을 만든 시장 참여자들의 그 뚜렷한 발자국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패턴이 예쁘더라도 거래량이 그 없으면 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 막대도 쑥쑥 커진다면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그 신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비싼 그 가격을 주고라도 그 주식을 사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이런 흐름이 그 상당히 그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진짜 추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꾸준히 동반한다. 이것은 시장의 강한 매수 의지와 그 확신이 실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캔들은 양봉이지만 거래량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매수세의 관심이 식어가는 그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그 매도 물량에도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구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 하락과 그 거래량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투매와 공포가 지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둔화하고 바닥이 임박했다는 그런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의 그 축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아까 배운 그 십자 모양의 그 도지 캔들, 아까 배운 그 얇은 십자가 모양의 그 도지 캔들이 떴는데 밑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터졌다면 아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가격은 제자리인데 누군가가 그 엄청난 물량을 사고 팔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로 손바뀜이 그 일어나고 조만간 위든 아래든 그 크게 튈 준비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보통 그 초보자분들은 그 하나의 시간 단위만 봅니다. 하지만 그 실전에서는 일봉으로 큰 그 파도의 그 방향을 먼저 읽고 1시간 봉이나 15분 봉으로 들어가서 그 잔 파도를 타면서 정밀한 그 진입 시점을 그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야를 넓혀서 엇박자 매매를 그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캔들과 거래량 분석에 이동평균선이나 RSI 같은 그 보조 지표를 같이 그 가미해 주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반전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그 터지고 RSI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지표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점이 바로 우리가 그 매입을 고려할 그런 시점입니다. 가격이 박스에 갇혀서 횡보할 때는 캔들 모양도 그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매도가 눈치를 보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억지로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박스권을 그 시원하게 뚫어낼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장학형 그 캔들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가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그런 장학형 캔들 그 좋은 패턴이 나와도 당장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날 캔들이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 주는지 한번 본 다음에 보수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차트를 길게 펼쳐놓고 과거에 아래 꼬리가 반복적으로 달렸던 그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방어를 해준 그 든든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 매수를 하면 혹시 틀렸더라도 손절을 아주 짧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전에 유리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의 그 좋은 점은 손절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승 장악형 그 캔들을 그 믿고 샀다면 그 캔들의 그 제일 아래쪽 꼬리가 뚫리면 기계적으로 팔면 됩니다. 내 진입 근거가 그 무너졌으니까 미련 없이 손실을 자르고 다음 기회를 그 노려하는 것입니다. 캔들 분석에 그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캔들 분석은 당장 그 오를지 내릴지를 그 점치는 그 마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망치형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풀 매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차트 분석은 그 절대적인 예측이 아니라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은 자리를 찾는 그런 논리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로서 여러 종목을 다루다 보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차트가 열리기 전에 어디에서 지지받으면 사고, 저항받으면 판다.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는 게 좋습니다. 오직 캔들이 그려내는 그 팩트에만 반응해야 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검증을 하십시오. 그 과거 차트를 반복적으로 복기를 해가지고 그 패턴을 찾고 이론과 그 실제 그 심리적 간격을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 투자나 그 모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그 습득을 한 다음에 이 그 패턴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 분석에 그 100% 정답은 없습니다. 캔들, 그리고 차트 내 위치,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그 세 가지 무기를 엮어서 내가 이길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논리적인 게임일 뿐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 기술들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단순히 그 색깔에 흥분하지 말고 캔들과 거래량이 그 조용히 그 남겨둔 그 시장의 그 발자국을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 남들의 그 화려한 수익 인증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그 단단한 그 투자 원칙과 기준을 그 세워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운 캔들과 거래량의 본질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채널에서 다루는 그 차트 분석의 깊이와 그리고 설득력이 그 달라질 것입니다. 감과 운에 기대지 말고 데이터와 그 논리로 실력을 그 증명하는 그런 멋진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